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날 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전 장관의 행동을 내란 가담으로 봤습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폭동으로 이어질 상황을 적극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며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단과 내란특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건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버린 것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판사 출신이자 고위공직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한 언론사 단전 단수는 내란 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자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라는 걸로 보이는 손동작을 취했는데 재판부는 이게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법원이 또 한 번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아예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세부 실행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다른 재판부도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연속으로 인정한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황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이 시간대별로 계엄 선포 당일에 이 전 장관 행적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22시 42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했고요. 또 22시 54분부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이 전 장관이 주머니 속 문건을 꺼내서 손가락으로 짚거나 가볍게 웃는 모습 등을 볼 때 단 11분간의 대화이지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행한 정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CCTV 영상이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대통령실 CCTV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고요. 문건에 적힌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문건이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라 지방 행사 일정표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징역 7년이 나왔는데 네. 이 전 장관 웃던데요? 저도 재판을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이 전 장관은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앞쪽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법정에 와 있던 이 자녀와 아내가 자신에게 응원을 하자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전 장관의 반응이 다소 의외로 느껴졌던 겁니다. 똑같이 내란을 인정을 하긴 했는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이 좀 차이가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였고 특검도 똑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으로 16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다음 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 감독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2번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이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